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5.6%로 지난 2013년 1월 이후에 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도 5년여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매매가가 전세값보다 오름폭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따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이슈부터 고민 상담 그리고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다양한 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슈 시그널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슈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세금 관련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일반 증여와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과세 배제 부분 자체와 장특공 적용 부분 자체를 가지고 양도 그리고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금액만큼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대출이나 보증금은 유상으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해주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대체로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폭에 비해 자녀의 증여세가 더 크게 줄어들어 양측의 총 세금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중과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여세 감소폭보다 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담부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부담부 증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슈를 하고 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상담을 오셨고 또 많은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건 뭐였냐면 올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많은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팩트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사례를 구성해 봤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2020년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2, 16대책에서 10년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특공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집 팔라 양도세 중과 유예했는데 팔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증여가 더 늘었다. 자, 월별로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보다도 1월 부분 자체가 현격히 늘었고요. 2월의 수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한 5월 달까지는 계속 증여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예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증여를 하느냐라는 부분 자체인데, 자, 늘어난 세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도하기보다는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선 일단 부동산에 전략을 펴고 있는 겨울 경기 아파트의 증여의 급증에 대한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자, 12, 16대책에서 보시는 대로 올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 중과, 3주택자는 20% 중과에다가 장특공을 적용 배제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특별공제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세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일전에 한번 제가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양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도를 얘기하겠죠. 매도를 얘기하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얘기하기 전에 증여에서 증여자를 아버지라 칭하고요. 지금부터. 자, 수증자 받는 사람을 아들이라 공히 칭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대한 일반 증여했을 때는 증여자 아들이 증여세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10억 시가의 아파트가 보증금 6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아들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가 6억 원에 대한 부분 자체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 과세 구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납부를 하게 되고요. 자, 채무를 제외한 증여금액 무상이기 때문에 아들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증여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증여세율 같은 경우에는 1억, 과세 표준 자체가 1억 이하, 5억, 30억 초과까지 10%부터 50%까지 정해져 있고요. 증여세 사전신고율 자체가 2019년도 증여분부터 5%에서 3%로 감소됐다는 부분 자체를 일단은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6%부터 42%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 가산과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의 과산을 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현재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선 어떤 게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유리한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은 2020년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양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를 했을 경우와 그리고 2020년도 6월 말 이후 7월 1일부터 양도 일반증여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의 세액 차이가 납부세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가겠습니다. 자, 2주택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증여 또는 양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도도 가능하죠. 불법은 아니죠. 자, 증여 중에는 일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입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거라 가정을 하고요. 2020년도 6월 31일 날 이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가정하에 자, 취득가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증여일 현재 보증금은 6억 원이 있고요. 증여일 현재, 양도일 현재 시가는 10억 원입니다. 자,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 자체는 없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처음부터 양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양도가액 10억입니다. 취득가액 4억이고요. 양도차익이 6억 원이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6월 31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장특공이 적용이 되죠. 다주택자 장특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년 18%가 적용돼서 양도차익에 대한 18% 1억 800 부분 자체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 자체가 나오고요. 기본공제, 인적공제 250만 원 빼게 되면 4억 8,950만 원의 과세표준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자체가 배제되기 때문에 기본세율 40% 누진공제율을 빼게 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1억 7,04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 자체 10%가 되기 때문에 1,740만 원 자체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6월 말까지 양도를 했을 때 유상으로 양도를 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일반 증여입니다. 6월 말까지 일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자, 10억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부담부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6억에 대해 보증금을 아버지가 다 갚는다는 전제하에 과세가액이 10억 재산공제 아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부분 자체가 재산공제가 되고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9억 5천만 원 10억 이하가 세율이 30%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하게 되게 되면 산출세액이 2,250만 원 그리고 사전신고에 대한 3% 공제 부분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2억 1,825만 원이 나오는 증여세 일반 과세 부분 자체가 나왔고요. 자, 세 번째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로 6월 말 이전에 부담부증여를 넘겼을 경우에 아들에게 보시는 대로 증여세 부분 자체가 계산하게 되면 4억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액이 되기 때문에 과세가액에서 납부할 세액 자체가 5,820만 원이 나오고요. 자,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6억 원에 대한 부분 자체 보증금이죠. 그리고 취득가액을 6억과 10억에 대한 비율로 나눴을 때 취득가액 2억 4천으로 잡으면 되고요. 60%에 대해서. 그럼 양도차익 나오고 6월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8%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시켜가지고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게 되면 2억 9,500 기본공제 빼고 과세표준 부분 자체가 38% 구간 기본세율이죠. 중과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9,100만 원 정도가 형성돼서요. 그러면 6월 말까지 양도 증여 부담 부증했을 때 보시는 대로 첫 번째 가장 유리한 부분 자체는 부담부 증여로 1억 5,900이 나오고요. 가장 유리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일반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양도를 했을 때 1억 8,744만 원. 세 번째로는 일반 증여로 갔을 때 2억 1,825만 원이기 때문에 올 말까지 6월 말까지 본 물건에 대해서 가정하에 들어갔을 때는 부담부증여, 양도, 일반 증여 순 자체가 유리한 부분 자체의 순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가정하에 20년도 6월 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양도 일반징역, 부담부징역을 했을 때의 계산 방법입니다. 똑같은 과정이고요. 하나만 20년도 6월 30일 이후에 양도와 일반징역과 부담부징역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자, 먼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한시적으로 중과 부분 자체가 이제는 없는 지금 시점 대체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4억, 양도차익이 6억이었고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 금액이 6억이 나오고요. 쭉 내려갔을 때 과세표준 자체가 5억 9,700, 5억 이상이기 때문에 42% 구간. 그러나 2주택자이기 때문에 중과 10%를 더해서 52%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2억 7,500,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3억 돈이 넘는다. 라는 부분 자체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증여세 같은 경우에 기존 6월 말과 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 자체가 나옵니다. 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에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2억 1,825만 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에 증여 부분 자체 증여세 같은 경우는 5,820만 원 동일하게 나오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똑같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과표 부분 자체 과세표준에서 3억 5,700이기 때문에 3억에서 5억 구간인 40%가 적용이 되죠. 거기다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10%가 적용이 더 돼서 50%에 대한 세율이 매겨집니다. 50% 세율을 하게 되면 1억 5,300, 1,533만 5천 원 부분 자체가 지방세로 납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6월 말 이후 7월 1일부터 이후부터 양도 일반징여, 부담부징여를 했을 경우에 가장 유리한 부분 자체는 보시는 대로 일반징여입니다. 일반징여. 6월 30일 이전에 내 물건 자체를 양도나 증여 부분 자체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일반징여로 가시는 부분 자체가 가장 세액적인 부분 자체에 유리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부담에 대한 유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눴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거는 부담부증여가 되겠고요. 올 이전에 6월 말 이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6월 말 이전에 양도소득으로 가는 부분 자체가 두 번째로 유리하고요. 세 번째로는 일반 증여는 공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 자체가 나온다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궁금하셨던 이때 하는 게 낫냐 이때 하는 게 낫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물건의 특성 자체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증여자나 매수자 부분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 부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따져보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세테크 부분 자체로 전략을 피실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로 올 이슈 부분 자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지난주 부담부 증여에 이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세금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특히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6월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점도 꼭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꼭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금입니다. 세금 당연히 내야 하는 거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내고 싶잖아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세테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제가 작년에 의왕시 왕곡동에 네, 포운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다고 해서 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전세를 놓는데도 애를 먹었고 그러던 차이에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네. 올해 부동산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럼 올려서 매매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팔아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몰라서 예, 이 지역에 대한 평가를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또 의왕시가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전망 체크해 보면서 이 아파트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박성규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시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작년도 19년도에 매입하셨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더 돈 줄 테니까 매도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요? 네, 네. 그 전세를 맞추는데 애먹으셨다는 거는 좀 어떤 좀 약간 노후된 아파트죠? 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예, 예. 그 당시에 전세 보통 다른 집들이 전세 가격보다 낮췄는데도 전세가 좀 잘 안 나갔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전세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 전세를 일단은 전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단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자체가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외로 두고요. 네. 자, 이 조정 대상 지역부로 이번에 지금 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 자체도 있으신 거예요? 이게 혹시 뭐 다른 우려가 아니라 네. 예,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우려는 아니고. 네, 네. 큰 우려는 없으신 거죠? 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져가셔야 돼요. 아. 좀 더 가져가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계획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네. 일단 일반인들의 눈 자체에 아직 보이지는 않은 시기 자체는 아니에요. 네. 보이는 시기까지 가면은 본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아파트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 곡선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자체가 있거든요. 그 여건 부분 자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가장 큰 거는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를 매입하시기 전에 저평가됐다고 매입하시기 전에 가장 컸던 이유는 네. 인덕원 동탄간 북선전철 자체가 2026년도에 들어오죠. 네. 그게 들어오게 되게 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없던 곳이에요. IC만 있었죠. 그 톨게이트 있고 바로. 네. 근데 네. 지금 역사가 들어오면 거의 한 직선거리로 한 600에서 700m가 되고요. 네. 그럼 역세권이 되죠. 근데 네. 주변에 이 부분 자체에 호재도 있지만 네. 주변에 지금 재개발과 행복주택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건너편 쪽에 행복주택이 지금 세대수가 4,400세대예요. 네. 이 4,400세대는 현재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죠. 네. 근데 이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과연 크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이 지역 내에 있어서 신축 공급 물량에 일단은 일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길 건너편으로 와가지고 네. 포운 아파트 옆쪽으로 보게 되면은 고천 가구역, 네. 고천 나구역이 있죠. 네.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부분 자체가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 속도가 더 빨라요. 네.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세대수가 3,000세대예요. 네. 그리고 그 뒤 옆쪽으로 보게 되면 오전 라마구역 그리고 다구역이 있죠. 네. 이 지역 부분 자체가 들어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서해 그랑빌은 들어와 있죠. 라구역에. 네. 네. 이 지역 부분 자체가 들어오는 게 거의 4,000세대입니다. 네. 이것만 더한다 하더라도 거의 11,6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변 자체에. 그러면 네. 제가 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주변에 내 아파트가 직접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첫 번째 아니면 네. 두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통 호재와 주변이 개발돼 가지고 내 아파트의 잠재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찾으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 4년에서 6년 정도 살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인근에 보게 되면 이번에 최근에 같이 묶였던 수원 권성구가 있어요. 권성구.
네. 건성구 지역에 보게 되면 호매실 지구가 있습니다. 호매실 지구. 네. 호매실 지구가 2만 세대예요. 2만 세대. 네. 근데 2만 세대에 있어서 예비 타당소득자가 떨어지자마자 집값이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 부분 자체는 뭐냐면 거의 여기도 지금 12,000세대, 호매실 지구 2만 세대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자체 같이 묶였고요. 그리고 네. 서울로 근접할 수 있는 더 위치적인 지리적인 입지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하고 좀 근접해 있잖아요. 네. 과천의 신축 아파트의 50%에서 60%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본 아파트를 답답하신 부분 자체는 있겠지만 4, 5년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져보시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입지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들고 문의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예산 삽교에 네. 평촌리 47-4에 네. 땅을 좀 산 게 있는데요. 네네. 그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것 좀 문의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서초구 양재동에 384-6 저기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보유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네. 전망 좀 알아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먼저 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지는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47-4번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수를 네. 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신 토지입니다. 토지 전망 체크해 보고요. 이어서 서초구 양재동의 빌라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부터 박성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토지 부분만 오늘 이번 생방송 시간에 좀 상담을 해드리고요. 양재동에 대한 빌라 부분 자체는 제가 사무실에 복귀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토지. 3년 전에 네. 이 토지 역사 들어온다고 매입하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역사가 그 앞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토지가 보니까 면적이 거의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다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1,200평인데 네. 저는 조금 하고요. 나머지 이제 아시는 분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네. 자, 현재 지금 역사가 지금 지어지고 있나요? 가보셨어요? 네, 가봤는데 네. 역사까지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요. 네. 노선이 쭉 가 있던데 바로 근처에 노선이. 조각 세워져 있고. 네, 노선이. 전철선이. 네네. 오케이. 자, 일단 땅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특징부터 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번지수, 현재 지목이 답이고요. 네. 답이고 2만 7천 원이니까 거의 한 10만 원 가까운 공시지가가 나오고요. 개별 공시지가. 면적은 지금 1,200평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매입하셨다 이거죠. 공유지분으로. 네. 자, 네네.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농업진흥구역. 옛날 말로는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입니다. 아시죠? 알고 네, 사셨죠? 알고 있었어요. 네. 자, 일단은 혹시 그 평택 지제역 아세요? 네,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지제역. 그리고 현재 지금 KTX 인천발이 들어오고 있는 화성의 어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일대 자체가 이 지금 농업진흥구역 부분 자체가 풀려가지고 역세권이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전부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경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인데, 네. 자, 역사는 네. 삽교리, 평촌리가 아니라 삽교리 예. 86-1번지에 위치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네. 위치상으로 본 토지까지 반경을 그리게 되면 한 400m 나오네요. 네, 네. 400m. 근데 아직 역세권에 대한 개발 계획의 도면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예.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150m에서 200m까지를 역세권에 대한 개발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 자, 일단은 여기에 이쪽이 개발돼서 어느 방면으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한 150에서 200m 부분 자체가 더 밀고 나올 수 있는 호재 자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서해 복선저철 자체가 250km로 달리는 전철이에요. 예. 이 밑에 뭐가 있냐면 홍성역이 있단 말이에요. 홍성역. 예. 홍성역에서는 이 부분 자체 역사를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역사가 신설역이 아니에요. 아직은 장내 신설역. 네네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장내 신설역이 뭐냐면 기존에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거는 기존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떴내가지고 홍성 위쪽에 안중 등등의 기존 역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자금 자체가 확보가 된 거고요. 네. 장내 신설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일단은 개통을 시켜놓고 네. 필요하다고 여겨졌을 때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혹시 수요와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역사가 못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단 예산군이죠, 여기가. 예산군에서 수건 사업이에요. 올 2020년도에 국토부 부분 자체, 2019년도에 타당성 다 끝냈고 국토부에까지 지금 18번 정도를 질의를 넣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 한번 힘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 안 들어오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들어왔을 때 본 땅까지 가는 부분 자체 개발 압력 부분 자체가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믿고 기다리시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이렇게 토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철도제 보고 들어오셨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대응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5284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답심리 파크자이를 보유하고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 창원 파룡동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답심리 파크자이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아요. 보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체크해 볼게요. 대표님. 네. 지금 들어보니까 창녕동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어떻게 보유하는 게 낫겠느냐 부분 자체로 지금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지도를 열어놨는데, 자, 보시는 대로 이 창원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분양권을 매수하셨을 때의 어떤 금액과 또 시기 부분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 자체가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를 겪다가 향후 지금 시기에서는 약간 좀 상승세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맞아요. 근데 지금 요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 자체가 어느 시점인지, 현재 지금 금액대는 올라가고 분양권 자체가 4억 9천, 그리고 4억 7천 등등 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억 5천대에 지금 분양된 아파트인데 본 분양권들 자체가 그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1132세대 주변을 보게 되게 되면 물류에 의한 어떤 역이지만 신창원역 주변에 창원 버스 종합 터미널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메인 부분 자체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봐야 되냐면 이 분양권을 이 지역은 비조정 지역이에요. 비규제 지역이죠. 그리고 조정지역. 자, 분양권에 대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 50%입니다. 50%. 자, 근데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에서 취득 등기할 때까지는 기본 세율로 갑니다. 자, 올 20년 4월 입주 예정이에요. 만약에 본 아파트를 분양권 자체를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살포시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라는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2년 이상 부분 자체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들 특히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하셔서 2년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7715번으로 보내주셨고요. 대구광역시 동구 덕곡동 529번지 시세와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입니다. 대구 토지에 대한 전망 질문입니다. 대구로 가서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그 팔공산 그쪽으로 지금 그 줄기에 있는 부분 자체의 토지로 지금 여겨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토지 윤곽현을 보게 되게 되면 지목은 전이고요.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 자체는 442제곱미터 한 120-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 공시가가 18만 5천 원 부분 자체니까 거의 한 60만 원 돈에 육박하는 토지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고도지구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주택 부분 자체에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인데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시세와 활용 용도, 활용 부분 자체를 좀 보실 텐데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일부 땅 자체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다가 일종 일반 주거로 종상향이 되어 있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 옆으로 지금 본 토지의 지금 지도 로드뷰를 보고 계신데 바로 옆으로 지금 아까 주변에 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주변의 시세를 보게 되게 되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단가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 거래 연도를 3년으로 갔을 때 5년으로 갈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2017년도 150만 원부터 2016년도 120만 원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한 150에서 200 사이의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가 시세가 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현황도로가 지금 현재 저촉이 돼 있어요. 접합이 아니라 저촉이 돼 있다는 거는 현황도로 자체가 지금 침범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본 땅의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경계 침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먼저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나서 본 땅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보다는 주변에 건물들 지은 것처럼 개발 행위를 통해서 뭔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85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천안 두정동 두정역 푸르지오 30평을 10년 정도 보유를 했고요. 또 성성동 시티자이 35평을 1년 정도 보유했습니다. 두 채를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는 문자네요. 천안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계세요. 두 채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채를 다 가져가시는 거는 제가 볼 땐 무리고요. 한 채를 가져가시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 자체의 아파트를 비과세 전략을 한번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 올바른 전략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아파트를 팔아야 되냐? 10년 보유했던 지금 두정역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기간을 보게 되면 가격대가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자체가 계속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 자체 때문에 본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인근의 성성동의 시티자이 같은 경우에 2018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3년 차가 채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입주 이후부터 지금 가격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거의 3억대 중반쯤에 매입하셨고 현 시가가 4억대 부분 자체, 5억대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거의 1억 5천에 2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난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두정역 거를 매도를 하고 본 아파트, 본 지금 시티자리를 가져가면서 어차피 기간적인 부분 자체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두정역에 대한 부분 자체 가격이 2년 정도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그 안에 매도를 하시고 본 시티자리를 가져가시면서 다른 부분 자체에다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상담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승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의왕시로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분 평수가 9.9평이고요. 3,209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장 안정성이 있는 투자 시점, 사업 시행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는 종전자산의 평가,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 철거,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는 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해결된 지역의 다세대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전 다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내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2.73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습니다. 올 3월 아니면 4월 중에 사업 시행인가가 바로 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 다구역 주변 지역을 의왕시 전체를 보게 되면 11개의 재개발 구역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내손지구, 오전, 고천, 오전지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부곡지구의 총 11개 지역이 해제가 안 되고 나서 해제 지역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행된 지역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 17만 4,204제곱미터로서 자, 거의 한 5만 2천여 평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대수는 3,209세대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3,209세대, 그리고 시공사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실 텐데요. 자, 오전 다구역이고요. 우리가 아까 그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포운 아파트가 이쯤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이는데요. 자, 주변에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고천 가구역과 고천 나구역이 1,040세대, 1,945세대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해그랑블이라는 지금 현재 이마트가 들어와 있는 주상복합이 536세대 들어와 있고요. 마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7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 다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 인가가 임박해 있고, 건너편 쪽으로 지금 의왕 고천 지역의 행복주택 4,400세대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총 세대수 부분 자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거의 11,600세대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미니 신도시급 지역의 다세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그 의왕 과천 봉담강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있는, 그리고 향후 지금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내려가는 복선열차를 자체가 지금 역사가 들어오는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의왕시청역, 본 다구역 인근에 바로 백사역인 의왕시청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거리적으로 봤을 때도 한 500m 이내의 재개발 물건들의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원에서 구로까지 BRT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있어서 본 다구역 인근에 지금 정류장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건물의 특징은 아직 지금 젖어 있는 새로운 아파트 탈바꿈하지 않은 부분 자체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총 7개 타입으로 지금 3,209세대의 조감도 부분 자체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다라는 특징을 가장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지금 예상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3억 원. 자, 현재 지금 매매가는 3억 원이고 3억 원에서 현대 지금 보증금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원의 사업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는 오전 다구역 다세대 9.9평짜리 지지짐을 갖고 있는 다세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고요.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또 불안정성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점, 그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기회 잡으셔서 시세 차익도 충분하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라든지 호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문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신축 통건물로 전해드릴 거고요.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남현동 통건물, 아까 의왕에 있는 다세대에서 과천을 지나서 바로 남태령을 넘어오게 되면은 남현동이라는, 관악구 남현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시다 보게 되면은 남태령을 넘어올 때 지금 채석장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서울 외곽 지역의 개발 지역으로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남현동 통건물 2,4호선 사당역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1.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은 297제곱미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원룸 9세대에 주인 세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17억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뒤쪽으로 지금 남태령 넘어가는 사당 IC 그리고 강남 순환도로 부분 자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의 교통편 자체에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바로 앞에 사당역, 이수역, 모든 7호선, 4호선, 2호선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방배동 재개발구역 등등 있고, 또 작년도 5월 달에 지금 개통이 된 서리풀 터널 자체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태령으로 넘어오는 채석장 부지가 서울의 외곽 부분 자체에 있어서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서울시에서 200에서 300세대의 주택으로 지금 탈바꿈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남현동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가장 큰 이슈를 보시게 되게 되면 사당역 역세권 특별계 구역이 있는데요. 자, 복합 환승센터, 저류시설 조성 부분 자체가 있겠고요. 자, 사당역 세권, 그리고 이수역 세권, 그리고 사당천 복개 구간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의 통건물. 앞으로 집가 상승 부분 자체가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이 완료되어 있는, 준공이 떨어져 있는 본 통건물의 지금 외관을 보고 계시고요. 자, 내부로 들어와서는 모든 CCTV가 완비되어 있고, 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원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차가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실과 방 2개, 그리고 복층 구조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방이 하나 더 있어서 3룸에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주인 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방의 모습이고요. 자, 현재 임차 현황입니다. 임차 현황 총 9개 중에 하나의 호실만 지금 임차를 기다리고 있고, 주인 세대는 매수자 부분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일단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모두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보증금 자체가 1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한 200만 원이 채 한 1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남현동 통건물의 임차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가격을 마지막으로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17억 원, 투자 목적으로 보증금 12억 2천만 원 부분 자체를 간다고 하게 되면 월 19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 안 하고 실투자금은 4억 8천만 원에 남현동 통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서 통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당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호선,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당역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호재로 작용하겠죠. 또 다양한 교통적인 장점도 크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이미 임차가 모두 완료된 통건물이라는 점 주인 세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